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빠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30대 중반을 달리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빠와 함께 어려운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걸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나이가 차다 보니 아빠는 이제 저에게 결혼할 나이가 되지 않았냐며 제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아빠만큼 저의 마음을 두드린 남자는 없었습니다. 가난한 저희의 삶에 엄마는 많이 지쳐버렸는지 결국 저희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찾아갔고, 그렇게 아빠는 저를 태우고 다니면서 트럭 운전을 하면서 항상 제 옆에 있어줬습니다. 아주 어릴 적 기억은 나지 않지만 트럭에서 아빠와 함께 잠도 자고 밥 대신 컵라면을 먹으면서 버텼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는 아빠의 눈빛에 어렸던 저는 아빠의 마음을 알아서 그런지 힘든 내색 하나 없이 일찍 성숙해져 버렸고, 그렇게 어린 시절 아빠를 따라다녔습니다. 새벽 늦게까지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물건 배달을 하셨고, 그저 저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면서 힘내시라는 말과 함께 어깨를 주물러 드리며 안아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빠는 항상 저에게 열심히 일해서 우리 좋은 곳으로 이사 가자며 저와 매일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럭 일조차 돈벌이가 쉽지는 않았는지 멈춰있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 불안해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손을 꼭 잡아주며 어린 나이에 하늘에 기도를 했습니다. 바쁘게 짐을 내리시면서 저녁도 걸으시는 모습을 보게 된 저는 어렸을 때였지만 그런 모습이 걱정돼 고사리 같은 손으로 컵라면에 물을 부어 담요에 덮어서 곧 끝나게 될 아빠에게 선물이랍시고 식지 않게 꽁꽁 덮어놓았던 담요를 열면서 보여줬는데, 그 모습을 보시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팅팅 불어서 국물 하나 없는 컵라면을 뜨겁다며 호호 불면서 맛있게 드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했던 행동들이라 많이 부족했지만 아빠는 이런 순간조차도 매일같이 감사하다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초등학생의 나이가 되었고 입학을 하게 되어 아빠는 저에게 이쁜 가방과 학교 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사주셨습니다. 그리곤 집이 없었던 저희 사정을 알고 계신 선생님께서는 매일같이 저를 집에 데리고 가셨고, 아빠는 아주 가끔 오셔서는 제 얼굴을 보고 또 일을 하러 나가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게 되었던 이유는 할아버지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그동안 많지 않았던 재산을 병원비로 모두 탕진하게 되면서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어렸을 때는 잘 알지 못했고 조금 크고 나서 아빠가 말해주면서 알게 되었었네요. 밤낮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신 아빠는 그렇게 작은 집 하나 마련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다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미소야, 우리가 앞으로 살 집이다. 그렇게 좋은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밥 먹고 살 수 있는 집이 있으니까 좋지? 너무 좋아요, 아빠. 그럼 이제 매일 저 보러 집에 오시는 거예요? 아빠 얼굴 요즘에 너무 조금밖에 못 봐서 슬퍼요. 트럭에 같이 있을 때는 매일 함께해서 좋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빠도 가슴이 아프단다. 그래도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하고 미소가 공부 열심히 해서 멋진 사람이 되어야 하잖니. 그래서 이렇게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 거란다. 아빠는 우리 딸이 잘 되었으면 좋겠구나. 가난은 아빠까지만이다. 우리 딸한테는 아빠는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구나. 그럼 우리 오늘은 된장찌개에 밥 먹을까? 아빠가 맛있게 해줄게. 그날 저녁 아빠와 단둘이 맛보는 저녁 한 끼에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저 또한 열심히 공부해서 저희를 버리고 간 엄마한테 보란듯이 잘 살고 있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저는 서로 각자 할 일을 열심히 했고, 넉넉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반에서 1등을 놓쳐본 적 없는 저는 결국 어렸을 적부터 제 꿈이었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와서 그런지 뒤를 돌아봤을 때 아빠의 허리는 많이 굽어져 있었고, 듬성듬성 하얗게 변해버린 머리카락과 굳은 살 때문에 사이사이 갈라져 있는 손가락이 고단했던 세월의 흔적을 보여줬습니다. 아빠는 저를 안아주면서 고생했다며 우리 딸 최고라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과정 때문에 그런지 한동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빠와 저는 오늘의 일을 기억하기 위해 외식을 했고 술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시면서 그날따라 소주 한 병을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삶을 보상받았다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면서 저에게 고생했다는 말과 함께 우리 딸 앞으로의 인생 꽃 피는 날만 왔으면 좋겠다며 저를 보고 웃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외식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 저는 씻고 누웠고 아빠도 새벽같이 다시 나가셔야 해서 일찍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고 물 한 잔 마시려고 부엌으로 갔는데 아빠가 계신 방문 틈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술을 드셔서 감정이 올라오셨는지 울고 계신 아빠의 모습을 문틈으로 쳐다보면서 저 또한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손에 들고 계셨던 작은 사진 한 장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를 버리고 갔던 엄마의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저 가난이 싫어 저희를 버리고 간 엄마인데 아빠는 자신의 잘못인 것 마냥 숨죽이며 눈물을 흘리셨고 모든 마음을 저는 알 수 없었기에 보고 싶은 마음보다 원망이 저에겐 더 큰 자리를 잡고 있었기에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빠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 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벌써 출근을 하신 상태였고 어제 일 때문에 아빠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놓인 작은 사진 한 장에는 희미하게 얼굴이 잘 보이지도 않는 사진 한 장에 눈물 자국으로 번져 있었고 그 사진을 들어보며 엄마의 얼굴을 멍하니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를 버릴 정도로 힘들었나요? 라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면서 저도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서 나오자마자 어떤 여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저를 보자마자 숨어버린 행동을 보곤 이상하게 생각해 그 여자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키도 작고 왜소한 체격에 한 아줌마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곤 누구시냐고 물어보면서 얼굴을 확인하려고 하자 저를 뿌리치고 도망을 가셨습니다. 저는 출근길이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별 문제 아니라 생각하고 제 갈 길 가게 되었죠. 그런데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저희 집에서 서성이는 이 여자가 너무 불쾌해 저는 소리치며 도망가려는 걸 붙잡았고 그렇게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너무 충격을 받아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저와 아빠를 버리고 간 엄마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리운 마음에 엄마의 사진이 날과 빛이 바래질 정도로 간직하고 있었으니 그 얼굴을 잊을 리 만무했죠.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냐고요? 미안하구나. 이제 와서 엄마도 다 사정이 있었단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어. 사정이요? 아빠와 저를 버리고 갈 정도로 심각했던 사정이었어요? 이유가 어찌되었든 버린 건 변함없는 거예요. 이제 와서 찾아오셔도 저희는 당신 같은 사람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다시는 여기 앞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잠깐만. 엄마가 미안하구나. 엄마가 다 말할게. 제발 부탁이다.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겠니? 엄마가 잘못했다. 기회요? 저희에게 기회를 준 적은 있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셔놓고 20년 넘게 얼굴 한번 보여준 적 없다가 이제 와서 기회요? 엄마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나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겠니? 10분만, 아니 5분이면 된단다. 5분도 저는 드릴 수 없어요.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엄마의 모습을 보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맨정신으로 서 있을 수조차 없어서 저는 걷다가 주저앉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와서 저희를 찾아서 뭐 하자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빠와 제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살만해지니까 얼굴을 내미는 것 같아 제 마음속에는 분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 일을 마치고 다시 집에 왔는데 아직도 엄마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이 된 상태에서 엄마와 저는 서로 눈이 마주쳤고 저에게 달려오려고 하자 손으로 오지 말라는 손짓을 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릎을 꿇으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미안하다고 하셨고 제발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달라며 애원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곤 결국 집에 들어오시게 했고 조용한 방에서 저와 엄마는 마주보며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의 정적이 싫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요. 한번 들어보기라도 할게요.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미안하구나. 엄마가 제일 필요할 때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많이 서운하고 힘들었지? 정말 할 말이 없구나. 엄마가 너와 아빠를 뒤로하고 떠난 이유는 엄마한테 문제가 좀 있어서 그랬단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네? 문제요? 무슨 문제인데 저 아빠를 버릴 정도였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엄마가 집안의 형편이 좋지 않았을 때 엄마가 많이 아팠단다. 그런데 할아버지께 나가는 병원비 때문에 내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없었어. 그래서 아빠는 너무 많은 고민을 했었고
병원비로 모든 걸 탕진한 상태에서 엄마까지 감당할 수 없는 걸 서로 잘 알았기 때문에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짐이 되기 싫어 떠나게 되었지. 아빠도 그걸 잘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우리는 갈 데가 없었어.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된 거고 아빠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단다. 가난은 모든 걸 빼앗아가 버렸지. 당연히 헤어지기 싫었단다.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닌걸. 20년 전 엄마는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이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병원비가 들어가게 되었지. 결국 엄마의 결정에 아빠는 붙잡았지만 이혼하고 떠나게 되었단다. 더 이상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삶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건 짐밖에 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었어. 엄마는 식당 일을 하면서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급하게 약들만 처방받아 생활하고 있었지. 그리고 식당 일을 하면서 엄마의 사정을 알고 있던 사장님께서는 꾸준히 나를 지켜봐왔고 자기와 평생을 함께하자는 조건 하에 그렇게 수술 결정을 받게 되었단다. 그렇게 엄마는 수술을 받기 위해 해외로 떠나게 되었고 20년이란 시간이 흘렀구나. 오고 싶었다. 정말 얼굴 한번 보고 싶었지만 엄마의 입장에서 무슨 염치로 다시 나타날 수 있겠니? 아빠와 이혼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새 삶을 꾸리게 되었는데 하지만 네가 너무 보고 싶었고 하루하루 내 삶이 너무 힘들었단다. 이런 엄마 마음 이해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저 이런 행동을 했던 이기적인 마음 이해해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도 아마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단다. 미안하구나.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난이라는 삶이 우리 가족을 헤어지게 했고 저를 낳아주신 엄마였지만 20년의 공백 때문인지 어색함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저 조용하게 듣고만 있게 되었네요. 그렇게 엄마는 제가 잘 크고 있는 모습을 봐서 좋았다며 일어나려고 하시는데 때마침 아빠가 들어오셨습니다. 원래 새벽에 들어오시는데 가끔 일이 없으면 일찍 들어오시지만 그게 오늘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20년 만에 만나게 되었고 서로를 바라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시더니 서로를 껴안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을 만지며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아빠는 엄마의 사진을 보면서 그저 눈물만 흘리셨는데 그걸 엄마도 똑같이 하셨던 건지 눈빛만 봐도 서로가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이런 모습에 눈물을 흘렸고 저는 답답하다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엄마와 아빠와의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저는 밖에서 있었고 1시간 정도 흐르니 아빠 엄마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다 눈이 붉어지셔서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엄마는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미안했다고 하면서 사랑한다며 저를 안아주시곤 가셨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사라질 때까지 쳐다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엄마의 삶이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아빠의 얼굴은 예전과 다르게 너무 좋아졌습니다. 아마 엄마를 봐서 그랬던 걸까요?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는데 이제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으신 걸까요? 저도 30이 넘었지만 아직도 저는 멀었나 봅니다. 아빠와 엄마의 마음을 다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그저 다른 곳에서 잘 살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그게 전부인 걸까요? 제가 몰랐던 진실이 밝혀지고 마음이 참 먹먹합니다.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이제 과거의 일 훌훌 털어버리고 싶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연이 닿은다면 기회가 또 있겠죠. 제 긴 사연 읽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